자, 깔끔치 못한 해명 뒤에 누군가 탈탈 털린 조국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수일째 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에 접수된 기부금의 사용처가 좀 이게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논란. 관련해서 어제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이런 논란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어제의 기자회견 모습이 먼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생존에 계신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으셨고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살뜰히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돼서 살뜰히 보살펴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세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저희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고 일본은 지금 질문이 그렇잖아요. 좀 나가주시겠어요? 네, 어제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가졌던 기자회견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른바 좀 반박하는 차원이었는데, 기자회견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논란 의혹은 좀 여전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장부 처리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지적이 먼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 의원이 이제 지출 금액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결제 금액과 회계 처리된 금액 사이에 좀 간격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018년에 호프집에서 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출 금액이 3,300만 원 가량이 지출됐다,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당시에 그 호프집 대표에 따르면 그날 정 의원이 결제한 금액은 972만 원이고 여기에서 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제한 나머지 541만 원은 후원 형식으로 돌려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 결제 금액은 43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된 실제 금액이 3,339만 원으로 한 8배가량 많은 셈인데요. 좀 부풀려서 지출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이 대표 지급처로 그냥 이 호프집을 적은 것일 뿐이다 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어제 해명 모습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모금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140여 곳에 지출을 했습니다. 140여 곳에 지출한 총 금액이 3,300이고요. 국세청 기준에 따라서 대표 지급처 하나의 이름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곳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술자리 기부라니요. 그날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창립 기념일에 후원의 날 행사를 오전에는 가족 단위, 청소년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오후에는 행사를 진행하고 맥주도 있기 때문에 맥주도 먹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매번 영수증이라는 게 다 있죠. 자,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28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돈을 썼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 장부를 최종 처리할 때는 그 이제 맥주집에서 3,339만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후원의 밤 행사를 한 맥주집에서 정 의원 측이 결제한 금액은 430만 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결제한 금액과 회계 처리한 금액 간의 갭이 한 8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픽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정의원에서는 이번 이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39만 원을 그 해당 맥주집에서 다 썼다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여러 곳에서 모금 행사 지출 총액을 장부상에 그 해당 맥주집 상호 아래에 다 몰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3339, 3,339만 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전문가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 회장은 아이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식의 회계장부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지출 비용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 건건이 개별 작성해야 합니다. 한 군데 상호 아래에 몰아넣는 거 안 돼요. 이게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이경환 변호사 보시기에는 좀 어느 쪽 말이 더 신뢰감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저 정도를 만약에 여러 곳에서 지출한 것을 한 곳에 할 수 있다면 회의가 필요가 없겠죠. 허허. 만약에 여러 곳에서 지출을 했다면 좀 그걸 뭉뚱거려서 여러 곳에 적어도 8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100만 원을 꼭 기준을 안 따른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인 뭐 제한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뭐 여러 군데를 다 대표적인 여러 군데를 적어서 구체적으로 좀 밝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걸 나중에 밝혀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8배나 되는 금액을 한 군데 다 몰았다. 이걸 합리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국민의 의심이겠죠. 예. 왜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적어도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곳에서 과연 비정의적인 일을 한 거 아닌가? 라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만약에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아니었다면 할머니한테 기부한 돈을 갖다가 본인들이 마음대로 썼거나 아하. 혹은 뭐 마음대로 쓰진 않았다 하더라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자기들은 아끼고 경상민은 아끼고 더 많이 줄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자기들은 많이 쓰고 적게 준 거 아닌가? 라는 국민들의 의심인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어떤 해명이 없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신 변호사. 예. 예. 결과적으로 두 분 다 얘기가 맞아요. 근데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 지금 이경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장부 정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다 건건이 따로따로 정리해야 개별 돼요. 작성. 예.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회계장부 정리는 건건이 개별 작성했어요. 그런데 국세청 공시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에 가면은요, 로그인해서 이 자격을 받은 사람만 그 단체에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국세청에다가 인터넷에다 공시하는 거는 대표적인 사례 한 건만 올리고 총액을 적어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예요. 회계장부 정리는 우리 그 전문가 그 세무 회장님이 하시는 대로 회계장부 정리했다라는 것이고 국세청 공시 방법은 그렇게 또 140여 건에 대해서 3,339만 원으로 예. 공시하라는 대로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회계장부 정리를 어떻게 했나와 국세청 공시를 어떻게 했냐는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예요. 없었다가 예. 이제 신장식 변호사 각각 말씀이신 다 것 맞는 같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지금 국세청의 입장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으나 분명히 회계 오류가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재공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이걸 이제 아마 재공시라는 게 이제 결국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작성해야 네.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분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답변을 할 때 어찌됐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공시의 필요성을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네. 또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이제 그 설왕설래하면서 정치적 논란까지 비화하게 하는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회계상에 의도치 않은 오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하고 그 법대로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자면 본인들은 굉장히 억울하다 하면서 이제 또 화도 내고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여느 NGO와 달라요. 비정부 기관 내지는 비영리 단체이면서 이 단체가 주는 함의가 굉장히 아하.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잘 설명을 하고 국세청에서 하라는 대로 그 재공시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고 이러면서 어찌됐든 그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금과 성금을 주고 그렇다면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설명하고 겸허함이 필요하다. 법과 규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공시 부분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공시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정의기억연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따가 뭐 상조회사 얘기가 아마 나올 것 예, 같은데 예. 그 부분에서 현물로 신고해야 될 부분을 현금 신고를 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은 현물이냐 현금이냐는 구분해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국세청에 공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정의기억연대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근데 했습니까? 잘못이 있었으면 일단 인정을 그 한 부분, 것이고. 예, 현금이냐 현물이냐 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정의기억연대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장부 정리 방법과 국세청 공시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마치 이 다른 공시 방법, 다른 정리 방법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유용을 했다라는 방식으로 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는 것은 정의기억연대 입장에서도 좀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당연히. 네. 제가 유용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그런 얘기는 입장이 아니라 없었어요. 유용을 한 것처럼 정확한 해명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만약 해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유용했다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겠죠. 아니 아까 지금 8배 이렇게 써서 나왔잖아요. 잠깐만요. 예. 지금 둘 다 맞다고 양심론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대충 뭉뚱그려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 한 번씩 말씀하셔야 돼요. 예. 네. 안 들립니다, 시청자들.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예. 잘된 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의기억연대는 정의를 기억하는 연대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럼 자신들이 다른 일을 상대로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잣대를 대어 온 거예요. 그럼 자신들에 대한 잣대는 더욱더 엄격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예요. 예. 적어도 기부금을 받았으면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신고도 안 해놓고 해명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유용한 거 아니냐라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신 변호사님, 잠시만요. 하나하나 끊어서 갑시다. 오늘 예.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아니, 근데 예, 일단 이 이 두 가지 부분은 기준이 있다는 거를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이 납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장부 정리 방법과 국세청 공시 방법은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예. 일단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어제 이제 정의기억연대 쪽에서 자, 그렇다면 이 지출 내역, 정의기억연대에서 기부금 받아서 지출한 그 내역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다 공개하면 이번 논란이 이제 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김 기자, 그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죠? 어제 사실은 기자회견 도중에 분위기가 살짝 좀 격앙된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아까 정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도 논란 지적에 야당도 가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1시간 20분 동안 근데요 조용히 해주세요. 좀 나가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만해주시고요. 세상에 어느 NGO가 이렇게 활동 내역을 낱낱이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공개하고 공시 내역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NGO가 기부금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느냐며 세부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했는데 회계 처리상의 오류를 인정한 만큼 떳떳하다면 세부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NGO의 생명은 도덕성이므로 차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어제 이제 한 매체 기자가 지출 내역을 왜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계속 좀 질문을 이어가자 약간 이제 격앙된 모습을 아까 보였죠. 관계자가 정의기억연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아니 어느 NGO가 그 지출 내역을 다 공개합니까? 하면서 공개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NGO는 아니지만 공공재단을 제가 운영을 해봤잖아요. 어허. 저런 상황에 억울하면 다 내놓고 싶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달아 이렇게 투명하게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면 그것까지 이해 못할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오류니까 의도적인 오류라면 모를까.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는 전혀 아무 일도 없는데 정의기억연대 다 내놔라가 아니에요. 지금 예. 위안부 할머니께서 거의 핵폭탄급의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가셨는지 행방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말씀하시는 할머니께서 예. 또 얼마나 그 심리적인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회계 문제라든지 또는 경상비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뭐 가혹하다,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런 항변 이전에 일단 깨끗하게 내놓는 게 본인들이 혹여라도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푸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걸 안 내놓으면 안 내놓을수록 더 많은 공격을 받죠. 왜 안 내놓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 신 변호사. 네. 예. 어디까지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첨부 서류로 해가지고 네. 지출 명세서라든지 이런 거 다 내놨거든요. 근데 저기서 기자분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영수증까지 다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영수증까지 지난 3년, 길게 보면 30년간의 영수증까지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내놔라? 저는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출 명세서 이따가도 뭐 우리도 표로 한번 볼 거라고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출 명세서 다 내놨어요. 그렇다면 이 지출 명세서에서 이 설립 목적에 맞춰서 쓰여졌는가를 질문한다거나 설립 목적에 맞춰봤을 때, 설립 목적에 근거해 봤을 때 이 지출 명세에서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나 경상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했고 설립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지출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영수증 다 내놔라 30년치 또는 3년치 4년치 저는 이거는 과도한 요구라고 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그러면은 기부금 내역을 어느 NGO가 샅샅이 공개하느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고 어찌됐든 명세서를 네. 제출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영수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좀 보자 그랬으면 영수증도 보관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냥 진솔하게 내놓으라는 거지. 지금 영수증 수십 년 전에 다 없어진 거를 지금 내놓으라고 억지를 쓰는 게 아니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성의를 다해서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대화로 풀어야지. 갑자기 여기서 제가 봐도 아니 우리도 인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 뭐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이 기자회견을 하게 돼. 예, 제가 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아니, 팩트가 기자들이 다 내놓아라. 30년, 40년 영수증 싹 다 내놓아라. 이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수증은 원점 자료로 지출 명세서 다 제가 냈거든요. 영수증은 내놓으라고 했지만 중요한 사실들, 국민이 보기에 이 큰 금액 인도 쓴 것은 있다. 라는 정도의 영수증을 내야 그것이 제대로 쓴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세청에 뭐 세금 신고를 할 때도 사이드 그냥 10원, 20원까지 다 맞춰서 내지는 않아요. 그 정도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룸 내에서는 일반적인 걸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원칙들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다 내놔라? 30년, 40년 동안 누가 보완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건 안 내놓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이야기 안 않습니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강원 변호사님께서는 글쎄요, 국세청 제가- 공시를 제가 잠시만요. 보기에는 잠깐만요. 국세청 공시를 국세청 공시를 한 것과 아니요, 회계장부를 기재하는 것을 자. 오해하시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있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 쪽과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이제 공방. 뭐 어느 게 뭐 사실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김 기자, 이 기부금의 그 수혜 인원 있잖아요. 이것도 좀 미스터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업이나 행사 등을 진행할 때 그 수혜 대상이 몇 명이냐 적는 뭐 이게 지출 신고서, 뭐 수혜 대상을 적는 란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정의연이요. 뭐 999명이라든지 999명, 99명 이런 식으로 999 이렇게 적어놓은 게 굉장히 막연하다 이런 지적도 이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NGO 등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접근한다. 대상을 한정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저렇게 접근한다. 관행이다라고 설명하는 쪽도 있지만요. 어제 이 지적을 받은 정의연은 데이터가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이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라디오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궁금증을 가진 기자들을 조금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김어준 씨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저는 언론에 최근에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하는 문제제기가 무식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몇 명이냐, 그거 뭐 99명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던데, 네.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기자들 자체가 이걸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왜 99명이야? 거기 예를 들어 수요 집회에 모인 사람이 99명이 아니라 1000명일 수도 있지만 이 수요 집회 돈을 이만큼 썼습니다. 그럼 수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칸수에 맞춰서 적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공부도 안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답변하고 있네.
감사해요. 기자들이 너무 무식하다. 뻔뻔하고. 자, 그러니까 저렇게 뭐 회계 장부에 보면 수혜 인원이 뭐 999명, 뭐 99명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뭔가 이것도 투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는 오히려 보수 언론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좀 무식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당연한 의문점을 물어보는데, 예. 물론 뭐 답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칸에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칸에 맞춘 거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기념 사업비가 999명이고 999명이 나오는데 저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1000명이 넘어갈 경우에 999명으로 기재했다라고 본인들의 해명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경우에 다 그러냐. 어떤 데는 890명 있는데도 999명 이렇게 막 쓴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사진을 봐라. 1000명이 넘어간다. 그래서 999명밖에 기재를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을 마치 저렇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기자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뭐가 더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자분들이나 이 999명 관련해서 확인 취재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업을 할 때 여기 보세요. 사업 지출 목적이 국제연대사업, 홍보사업, 모금사업, 정기 수요 시위, 연구조사 사업, 박물관 사업 이런 예, 겁니다. 나오고 나와 있네요. 있는 것들이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80분을 초대를 해서 연극 공연을 했다. 그럼 수혜 대상이 딱 80명, 85명 이렇게 끊어져요. 근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캠페인 사업, 모금 사업, 뭐 박물관 사업, 연구조사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이 뭐 어찌 보면 넓게 보면 아시아에서 전쟁 피해 여성 전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떤 캠페인을 했다 그러면은 국세청 공시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수혜 인원을 작성을 하느냐라는 걸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불필요한 서로 공방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정의연. 예. 제가 한 가지 이제 999명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보수 언론이 무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자꾸 진영론으로 나누면은 자꾸 특별한 프레임에 자꾸 씌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이용수 할머니는 보수고 이 지금 정의기억연대에 지금 현재 활동하는 여성들은 진보입니까? 아하.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민족의 문제였고 또 뭐 이게 단순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억연대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우선 인식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좋습니다. 뭐 수혜 인원 해가지고선 지금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환경이라든지 인권과 같이 매우 추상적인 관념을 지향하는 NGO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피해자이신 할머니 분들이 우선 주체가 돼야 되고 항상 그분들 중심으로 소위 배상도 그렇고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모금 사업 같은 게 왜 999명이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뭐 아시아 전체의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 둘러댈 수는 있지만 이 정의기억연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민족,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이경원 변호사.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혜자의 기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앞으로 그럼 간접적인 모든 영향들은 정의연에 사는 것들은 다 간접적으로 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걸 텐데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럼 999명 쓴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게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회계를 처리하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인 영향, 어느 정도 이것을 1차적인 판단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기재하는 것인데요. 본인들이 판단을 할 때 직접적인 영향, 그래서 그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이 직접적으로 수혜자는 이런 분들이 수혜자구나. 이런 분들이 몇십 명이 되는구나. 이건 1000명이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무조건 1000명 한 넘어갈 수 가지만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신 변호사 아까 문제가 말씀하신 거에 뭐 새로운 내용입니까? 예. 아니면 모금- 넘어가고요. 모금 사업 한 말씀 듣고요. 999명 아까 우리 정호김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2017년에 100만 시민 모금 운동을 해서 약 8억 정도 모금을 했어요. 그거 저희가 바로 짚을 거예요. 예. 그 8억 정도 모금을 했기 때문에 수혜 대상을 8명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 운동을 했기 때문에 999명이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요, 아는데요. 예. 수혜 인원이잖아요. 수혜. 수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 말씀을 드리는 모금 거예요.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수혜 중에 하나일 수 그렇게 있는 하면 거예요. 시민단체가 하는 회계장부는 그럼- 전부 999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다른 아이템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컨대 모금 사업의 수혜 인원을 999, 우리나라에 지금 그 생존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가 세 자리도 안 돼요. 예. 현재 그건 참고로 아시고 계시기 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알고 있고요. 자